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치파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 한준입니다. 오늘 뭐 각오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계속 빗달라 자선 얘기하잖아요. 진짜 세네. 이거는 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물론 뭐 주요 종목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한 2% 정도 빠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뭐 거의 데미지를 안 입었다. 그렇죠. 오늘 네. 나스닥 S&P 500 다 2% 내외로 하락을 해서 네. 오늘 사실 긴장하고 뭐 비슷하게 빠지겠지 했는데 네. 반도체는 많이 빠졌습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는 그 기술주들의 이 시총 비중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뭐 AI에 관련된 이제 반도체, 전력기기 이쪽은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고 네. 나머지는 크게 뭐 떨어진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투심에 의한 약간의 조정 정도에 그치면서 오늘 시장은 거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이채런지는 오늘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0.17%만 빠졌고요. 코스닥은 0.35% 빠졌습니다. 시장은 뭐 흔들림이 없는 모습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미친 듯이 올랐고 특별히 홍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도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충분히. 그거 치고는 상당히 뭐 강했습니다. 역시 가자 이 상태로 계속 좀 가자. 네. 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막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이 투심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문 속에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유진증권에서는 1월달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이미 확인된 국가만으로도 20% 전년 대비 성장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부진했던 독일은 42% 증가하면서 유럽 쪽에서 좀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고 현재 뭐 정치가 굉장히 시끄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전기차 확대하는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인가의 논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전기차 확대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전기차 성장이 K배터리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사 연합이 지금 28.5%고요. 그다음에 AfD 그 독일의 대한 정당이 20.8%. 그다음에 그 다른 이건 뭐야? SPD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16.4%.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막 기울지 않아가지고 뭐 연정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절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현 집권 세력이 지금 엄청난 패배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이 이치런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고점들이 받았었는데 그 조정의 시작이 유럽이었다는 측면에서 25년도에 가장 의미 있는 시황의 바로미터는 유럽 시장이다. 유럽 시장의 회복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규제가 점점 이렇게 영역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해운 쪽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이제 중국 선박에다가 입항 수수료를 부과를 한다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2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선사 및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선박당 최대 한국 돈으로 한 14억 원 정도 또는 용적물의 톤당 $1,000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해운사들이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좀 HMM이 한 7% 급등을 했고요. 동방, 현대글로비스, 흥하해운, 대한해운, KCTC, KSS 해운 전부 다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반면에 조선주들은 오전에 좀 움직이는 듯 하더니 힘이 빠졌어요. 조선주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급등했다가 쭉 다 빠져가지고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막 난리 났더라고요. 사실 뭐 이거는 해운주가 사실 수혜지 조선까지 가려면 한 달이 건너서잖아요. 그러니까 해운주가 움직이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운주가 돈 벌면 나중에 선박 주문할 것이다. 요 내러티브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선주 상승도 보통 이제 해운주 따라가긴 하는데 이건 너무 표면적으로는 해운이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한국 발주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발주를 한다고 해도 한 2, 3년 이상 더 걸리는 얘기니까 사실 바로 수혜는 해운주들이죠. 그리고 이제 AI 쪽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인데요. 공급 과잉 우려가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씩 잊을만하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엔비디아도 빠졌다가 다시 또 네. 고점 회복했다가 빠졌다가 고점 회복했다가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TD 코엔이라는 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최소 2개의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와 체결한 임대 계약 수백 메가와트 규모가 취소가 됐다. 이거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뭐 사티아 나델라도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AI 산업에서 과잉 투자는 반드시 발생한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닷컴 버블 때처럼 이제 모두가 뛰어들어서 하드웨어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과잉이라고 인식을 하는구나라고 시장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AI 전력 인프라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예, GE 벨노바 9% 하락을 했고요. 컨스텔레이션, 뭐 비스트라, 뭐 오라클,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테슬라,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전력 인프라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좀 떨어졌고 국내 시장도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거보다는 미국보다는 타격이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4% 빠졌는데 네. 하이닉스가 2%밖에 안 빠진 거는 상당히 좀 방어력이 높았어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오를 때도 좀 들어오르기도 했지 또. 네. 그렇죠. 그거 치면 이게 정상인데 음. 사실 과거에는 들어오르고 더 빠졌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조금 이제 국장 디스카운트는 이제 조금 덜 되는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네, 올해는 확실히 조금. 그리고 항상 이제 생각했던 거지만 그 닷컴 버블 때하고 마찬가지로 사티아 나델라의 생각과 비슷한데 항상 뭐 신기술이 출현했을 때는 그 수요가 조금 과잉해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요가 누적됐고 조금 진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문을 하니까 그렇죠. 쇼티지가 확 생겼다가 그게 가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신기술 나올 때마다 반복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이번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공급 과잉이라고 진단을 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데, 이거는 뭐 반드시 발생한다니까 미래형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네, 근데 이제 당장 올해 캐펙스 계획만 봐도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좀 예상보다 계속 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줄인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언제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경고. 네, 근데 분명히 그 미래는 분명히 온다는 거 그거는 공감이 되는데 당장 지금이냐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하면 주가는 이제 멀티플은 깎입니다. 네, 멀티플은 깎여요. 미래에서 땡겨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불안하죠. 5년 땡겨오던 걸 안 됐나? 3년만 땡겨올까? 2년만 땡겨올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은 좀 줍니다. 이렇게 되면. 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참 변동성이 굉장히 큰 네. 업종인 것 같아요.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땡겨오는 멀티플이 없기 때문에 덜 다치는 거죠. 지금 뭐 한미 반도체 정도만 땡겨왔을까? 그쪽 워낙 이제 한미 반도체는 워낙 빠른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 외에는 별로 땡겨온 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코로나19보다 강력한 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이 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새로 발견했는데 코로나19하고 같은 세포 표면 단백질을 사용을 해서 인간한테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박쥐 샘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했을 때 인간의 장기 조직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네. 바이러스라는 것 같은데 다만 과거 코로나처럼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퍼지고 이런 걸 벌써 걱정하는 건 조금 이른 단계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뭐 랩지노미스, ST바이오센서, 수젠텍, 휴마시스, 시젠 이런 진단 키트 관련주들 다시 오늘 또 잠시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단 잠을 많이 자야 되겠네요. 우리한테 갖고 있는 자연 발생적인 면역력 중에 최고가 잠잘 때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잠도 편안하게 자야죠.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맞죠.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까? 저는 일단 못 취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애기가 많이 깨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부부끼리 이렇게 사랑을 하면 이렇게 취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이들하고 사랑을 나누면 취해지는 거 아닌가? 그건 또 다른 거네. 살짝 잘못된 길로 가시려다가 다시 급하게 돌아온 느낌인데요. 아니 나는 그렇게 어떤 좋은 관계에 의해서 깊은 잠을 자는 건가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애가 울고 이러면 또 어쩔 수 없겠구나. 네. 예, 다시 돌아가시죠. 네. 네, 그리고 실리콘2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보통주는 아니고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 RCPS라고 부르죠. 네. 네, 뭐 우선주입니다. 네. 우선주고 1,400억 유치를 했어요. 이제 시총이 한 2조가 넘기 때문에 시총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석 효과에 대해 시장이 주목하기보다는 이 사업의 확장 측면에서 이 조달을 바라본 것 같고
실제로 전환가액을 보면은 32,700원입니다. 전일 종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시가보다 굉장히 낮은 할인율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싸게 전환가액을 산정하면 굉장히 희석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현재 주가로 들어오는데 기존 주주가 크게 마다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현금이 노는 현금이 아니라 해외 확장에 쓰이는 현금이니까요. 네, 그래서 글렌우드 사모펀드라는 곳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작년 4월달에 여기서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을 했는데 네. 첫 투자처로 실리콘2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가보다 높은 가격 아니면 최고가 근처 또는 시가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전에 그 에코프로 또 지금 CB 발행하고 그냥 원금 달라고 지금 날린 거잖아요. 최근에 그 뉴스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주들한테 피해가 네, 최소화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이렇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시가 나올 때부터. 해외 확장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는 이제 브랜드사로부터 재고를 쿠팡처럼 100% 직매입해서 이렇게 해외에다가 역직구해서 파는 스타일코리안닷컴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네, KBT가 워낙 잘 팔리니까요. 네, 최근에 저희 화장품들의 가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실리콘2의 이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2월 달인가 2월 중순까지 수출입 실적도 보면 화장품 뭐 여전히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메리츠금융의 이 대주주죠. 한 절반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조정호 회장이 이재용 회장과 재산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저는 이 재산 차이 규모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과 1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이제 뭐 1위가 이제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포브스에서 발표한 작년 4월 기준 자료거든요. 이때 1위가 이재용 회장 그리고 2위, 3위, 4위에 메리츠금융의 조정호 회장이 있습니다. 차이가 약 2배 정도 나죠. 115억 불과 62억 불 정도로 차이가 좀 나요. 2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발표할 때도 작년 4월달 기준으로도 조정호 회장의 자산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한 겁니다. 82%나 증가해서 순위가 5계단 상승해서 4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메리츠금융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추가로 50% 넘게 올라와서 아직 포브스가 이제 뭐 올해 4월달에 발표를 할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마 순위가 훨씬 더 올랐지 않았을까. 주식 재산만 지금 1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재용 회장이 1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돼서 1조 원 정도밖에 지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한국 마감할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다. 그래서 삼성생명도 역전할 추세다. 이미 역전했고요. 삼성생명을 시가총액으로 메리츠금융이 역전했고 자산 차이는 100조 넘게 나요. 근데 100조 이상 작은데도 불구하고 역전했고 신한지주하고도 지금 붙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와, 그럼 자산 차이 신한지주 700조야. 엄청나. 자산 차이가 엄청나. 근데 붙었어.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똑같은 자산을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 엄청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보여드리는 김에 저도 한번 더 찾아봤거든요. 포브스 이 부자 순위에서 1, 2, 3, 4위는 이렇고요. 제가 참고로 이 빨간색 음영을 이렇게 빨간색 선을 넣은 거는 재벌 그러니까 물려받은 상속재산 물려받은 분들이 아니라 창업해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조정호 회장은 하이브리드인데 그러면? 하이브리드인가요? 네, 이거 한진그룹 저 막내잖아.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좀 쳐준.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훨씬 더 뒤에 1군기에 크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 5, 6, 7, 8위 뭐 현대차도 있고요. 카카오 요즘에 조금 카카오가 좀 조용한데 그리고 홍라의 여사와 곽동신 회장 한미반도체도 있죠. 그리고 90, 11, 12 쿠팡의 김범석 의장도 있고요. 13, 14, 15, 16위. 네. 삼성 일가도 좀 있는 것 같고 NXC 지분 상속받은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그룹 회장님도 있고요. 그리고 방시혁 의장, DB그룹, LG 여러 가지 이렇게 포진돼 있습니다. 근데 이 20위 정도의 순위만 봤는데 이 중에서 상속이 아니라 좀 스스로 좀 일구신 분들이 절반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사실 전부 다 전부 창업자들이잖아요. 지금 저기 빼고 석유 업체들 빼고 지금 다 창업자죠. 그렇죠. 뭐 시가총액 1위부터 쭉 다 창업자인데 우리는 거의 이제
전통 재벌 그룹들이 좀 다수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2세, 3세 이렇게 상속이 좀 이루어지면서 조금 순위가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혁신적인 기업들이 창업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 집안 모으면 또 엄청나잖아. 그치? 그렇죠. 지금 저 삼성가도 다 쪼개져 4명으로 쪼개져가지고 저 정도니까. 네. 모으면 엄청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뭐랄까 그 역동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창업주들이 있어야 다양하게 접근을 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지키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더라고 물려받으면. 그러니까는 이제 활동이나 역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는데 반면에 주주환원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구는 이제 메리츠금융 같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어디가 승자일까? 지금까지는 뭐 지난 3년간은 확실히 승자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이상훈 교수님하고 지난 주말에 했었던 주주 이사 주주 충실 의무 관련해서 영상 2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부에서 메리츠금융 얘기를 해요. 내용 보니까 진짜 순자산 이하면 그 주식을 사고 순자산 이상이면 주주한테 돌려주겠다. 자기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그분이 이제 미국 유학하러 가서 사실 약간 안식년으로 간 거야. 그래서 안식해도 되는데 골프만 치셔도 되는데 다 골프만 치거든. 근데 이분이 여기 뭐야 한국하고 다르네 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판례들을 다 읽고 왔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미국은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상법 개정 지금 전도사가 되셔가지고요. 그 여러분 그 클릭이라도 한 번씩 해주십시오. 이게 이 상법 개정 관련 논의가 많이 봐야 정치권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이거 어려운 내용이 법 내용이니까 나 관심 없어서 안 보시잖아요. 상법 개정 안 됩니다. 여러분 가서 무조건 클릭 한 번씩이라도 하고 좀 나와주세요. 네. 네. 클릭발이라도 좀 받자. 네. 부탁드립니다. 상법 개정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네, 상법 개정안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잡고 이제 포트폴리오로 대비를 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될지가 모르잖아요. 이게 뭐 당장 다음 달에 될 수도 있지만 뭐 3년 후에 될 수도 있고 네. 뭐 올해 말에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으니까 오래 참 오래 어려운 것 되겠지. 같아요. 설마 오래 되겠지. 오래 되면은 여러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진짜 가요. 제가 이거 헛소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주주 자본주의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네. 네. 물론 이제 예를 들자면 상법 개정됐는데 소송은 불가해. 이러면 또 좀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이상훈 교수하고의 그 대담 보시면 충분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로 잡긴 하되 그거를 막연하게 지금부터 약간 준비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네. 다만 그 모든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의 절차는 의안정보 시스템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발의 단계부터 상임위 통과, 거기도 뭐 소위에서 언제 통과되는지, 전체 회의 통과, 그 다음에 뭐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본회의까지 절차가 다 일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한 번씩 조회를 해보면서 좀 진전이 있을 때 그때 조금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반인 분들은 통과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도 많이 속아갖고 외국 투자자들은 아마 이거 통과할 때까지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활동할 거고 그리고 활동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겠지. 뭐 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한 2, 3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는가 보는데 혹시 외국인들이 급하면 좀 빠르게 갈 수는 있죠. 그거는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법 개정되고 움직이셔도 되긴 돼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마감 없습니다. 오늘 교육 관계로 오늘 중국 마감은 지난 주말에 진짜 엄청 올랐었는데 연속으로 오늘 못 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초부터 뭐 홍콩 시장이 엄청 뜨겁죠. 미쳤지. 네. 지금 아침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 1년간 막 70% 막 이렇게 올랐죠. 최근 한 달간도 막 30% 20% 올랐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근데 놀랍게도 중국 시장에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미난 현상입니다. 네. 예,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